자, 반갑습니다. 네, 10월 27일 오늘 목요일도 장이 끝났네요. 마감 시황 한번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은, 자, 금일 양거래소 모두 수급은 같았습니다. 양거래소 모두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나와주면서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고, 개인의 매도세가 나왔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의 강한 순매수세 속에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증시 상승의 힘을 키워주는 모습이죠. 자, 금일 국내 증시의 원달러 환율도 보시다시피 쭉 많이 빠지는 모습이에요. 최근 환율을 보시면은 그쵸? 거의 3거래일 연속 6원, 6원, 9원 크게 빠지고 있거든요. 3거래일 동안 빠진 금액이 2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많이 약세가 나와주고 있고, 일단 원달러 환율이 약세가 나와주는 원인으로는 첫 번째 영국의 새로운 총리죠. 리시 수넥에 대한 임명으로 인한 영국의 안정화를 좀 많이 기대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긴축 속도 조절론에 의해서 달러의 약세가 나와주고 있다. 그러한 면이 이제는 달러의 약세를 일으키다 보니 이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달러가 약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역시 좀 가파르게 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약세가 나와줄 거라는 생각을 하기 힘든 것은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FOMC 회의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결과가. 결과는 알죠. 자이언트 스텝을 할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12월에서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은 지속적으로 빅스텝을 바라고 있지만 연준의 이사, 파월을 비롯한 연준 이사들은 어쨌거나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서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을 한 번 더 단행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1월 FOMC에서 일단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겠지만 이 긴축 속도 조절론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에 휘둘리면은 너무 그 고점에서 물리고 시장에 대한 기대감만 커지기 때문에 반대로 이 시장에서 원하는 내용이 안 나온다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최대한 경계감을 키워가셔라. 경계감을 늦추지 말라. 그렇게 전달해드리고 싶네요. 금일 증시를 보시면은 좀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와준 모습이죠. 최근 증시의 흐름 자체가요. 그쵸? 근데 제가 생각한 단기 고점에 이제 접근을 했어요. 도달했습니다. 저는 이제 2300포인트를 돌파하긴 힘들 것이고 한 2290포인트가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290포인트를 찍었기 때문에 금일 그쵸? 금일 229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적인 이제 좀 당분간은 좀 약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조정이 나올만 합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라는 이슈도 있고 오늘 발표될 거 제가 하나씩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저녁에 어떤 게 발표돼요? 3분기 미국의 GDP 예비치가 발표됩니다. 이 GDP 예비치가 어떻게 나오냐면 주목을 해봐야겠죠? 두 번째는 ECB에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ECB 금리가 과연 이번에 얼마나 더 올릴지 금리를 올려가지고 달러와 그 파운드와의 가치, 유로와의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파운드는 영란은행이니까 그게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겠으나 이제는 그 달러와 그 유로와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 페리티가 붕괴되었다가 지금 회복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러한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일 오전에 많은 기업들의 이제는 그 실적을 발표합니다. 애플, 인텔, 캐터필러 이러한 종목들의 이제는 실적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금 블랙아웃 기간이죠. 블랙아웃 연준 이사들이 이제는 말을 자제하고 있는 다음 FOMC에 좀 영향이 가는 발언을 좀 자제하고 있는 기간을 좀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하는데 블랙아웃 기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에 더 크게 예민하게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현재 증시의 상황이. 근데 지금 최근 증시들 보면은 최근 종목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생각보다 저조해요. 보면은 매출액은 상회했는데 EPS가 밑돈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보다 저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인텔, 애플, 캐터필러 모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좀 약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세가 나와준다면 확실히 증시의 좀 단기 고점, 좀 증시의 약세가 나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 FOMC 회의 전까지만이라도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급격하게 뭐 이렇게 시장이 지금 뭐 꼭 매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보고 반등, 와, 이제 찐반등이다, 풀매수 하기엔 너무 리스크가 커요. 한 번에 61선까지 도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한 상승 모멘텀도 없고요. 그만한 상승 모멘텀을 받으려면은 뭐 공매도 금지라든지 이런 게 좀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FOMC 회의 전까지 FOMC 회의에서 뭐 상승 모멘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환율 역시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은 아무래도 환율도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세가 나와줄 거예요. 상승세가 나와준다면 또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와줄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일 이슈거리를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시간의 거래에서 좀 볼 종목이 있어요. 자, 위메이드랑 위메이드 맥스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4%가 넘는 폭락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로는 이거예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비까지 한국 4대 거래소 모두 위믹스를 유의 종목으로 동시에 지정을 시켰습니다. 자, 좀 내용을 읽어볼까요? 그쵸, 뭐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유의 종목 지정 후 2주일간은 뭐 검토를 통해 최종 거래 종료 지원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위믹스 자체에 뭔가 불안 요소가 있다, 그렇게 말아주고 있는 것 같이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제가 비트코인은 잘 몰라요. 솔직한 말로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긴 한데, 딱 봐도 뭐 투자 관리 종목, 뭐 입금을 금지한다고 하니까, 그쵸? 제가 볼 때는 그 거래 정지까지 됐다고 좀 볼만 하다거든요.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주의, 뭐 투자 과열 이런 식으로 종목을 지정하면은 그 시장에 경고하듯이 이제 거래는 재개가 되는데, 여기 비트코인 세계는 그 가상입 자산의 입금 자체를 중단하는 거 보면은 입금 자체도 좀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는 이 리스크를 빨리 헤쳐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한번 그때 최근에 루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루나 사태로 인한 좀 시장이 많이 예민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그래서 아무튼 이 투자 유의 종목 선정이라는 이슈 속에 위메이드 맥스가 좀 약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 투자 수익의 세제 혜택 과감하게 해야 된다. 뭐 맞는 말이에요. 뭐 투자 수익에 대한 세제 혜택을 해야 된다. 말은 참 좋은데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에 따라서 주가가 원래 대통령 말 한마디에 주가가 많이 요동칩니다. 그쵸? 이 윤석열 중동과 유럽 원전 방산 패키지에 뭐 정부 모든 부처 협력해야 된다.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그쵸? 이런 다 같이 협력해라,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관련주는 이제 실질적인 좀 수주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로서는 뭐 좋은 내용이 나오는 건 좋은데, 이미 원전 관련주가 한 차례 좋은 내용을 가지고 상승세가 나와줬잖아요. 그쵸? 이런 개별주 등 위주의 뭐 조강 II처럼 무상증자가 아니라 대선 시기에 때만 해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탈원전 백지화가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전 관련주의 강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한 차례.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나와주기엔 좀 무리가 있고, 실질적인 수주로 인한 원전 관련주가 좀 실적을 보여줄 시기입니다. 단순 기대감으로 상승세가 나와주기에는 이제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좋은 내용이 있다는 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국토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사우디 네옴수주 지원단 파견 제2의 중동붐을 실현시키겠다. 네옴시티 관련 긍정적인 얘기는 계속 나와주고 있죠. 한미 글로벌이 52주 신고가뿐만 아니라 거의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죠, 지금. 그만큼 지금 나쁘지 않아요. 심지어 외인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크게 갈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아무래도 그 네옴시티 자체가 지금 수주 규모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일단은 네, 지난 고점을 돌파한 순간부터 얘는 더 치고 갈 종목이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한미 글로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지금 나쁘지 않아요. 네옴시티 관련주들. 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이건 이창양 반도체 차관기 도리어 기회 340조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러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근데 금일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외인이 좀 매도세가 나왔어요. 좀 오랜만에 외인 매도세가 나왔는데 기관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이어진 모습입니다. 121선을 한 번에 돌파해주긴 제가 힘들 거라고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 가까이 약세가 나올 때도 그때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왔잖아요. 좀 부진한 실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약세 나오는 거 이거 실적과 상관없다. 실적 때문에 약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기 고점이란 리스크 때문에 약세가 나오는 것이다. 실적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아직 추세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5일 평균선 깨지 않고 상승세 나와주고 있으며 최근 상승세가 너무 가파른 만큼 단기 조정 정도는 나와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괜찮고 근데 SK하이닉스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와주더라고요. SK하이닉스가 4% 가까운 약세가 좀 나오면서 큰 약세가 나왔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증시의 약세가 이어졌는데 SK하이닉스의 약세 원인으로는 4분기에 좀 부진한 실적이 예측된다. 이러한 예고 속에 약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부진하지 않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금방 상승세가 나와줄 거예요. 일단 보시다시피 여기 하방에 갭이 좀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85,000원대 부근에도 이 갭자리가 좀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하방 갭을 메꾸러 내려갈 수도 있다. 하방 갭을 메꾸러 내려간다면은 한 84,000원 부근까지 84,000원 정도 부근까지 하방 갭을 메꾸러 내려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반도체 관련주는 여전히 긍정적이라 생각해요. 지속적인 약세가 나와준다 해도 이제 서서히 이제는 타점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 84,000원 부분까지 만약에 갭자리가 있어서 내려온다면 시나리오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저희는 항상 시나리오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앞으로의 예측 시나리오를 그려봐야 되는데 일단 바닥 하나 찍고 84,000원 부에서까지 바닥을 찍고 상승세가 나와준다면은 쌍바닥 그림을 그려내면서 상승세가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약세가 나와준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충분히 상승세가 또 나와줄 수 있는 차트를 그려내기 때문에 나쁠 건 없어요. SK하이닉스 기억하고 계세요. 쌍바닥을 그려내면서 84,000원 부분까지 약세가 나와주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물론 그전에도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하방 갭자리를 메꾸러 내려올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장중에 메신저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이 장중 급락이 나왔어요. 보이시죠? 횡보하던 주가에 급락이 나오고 바로 회복이 나왔습니다. 하나솔루션에 급락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오늘 하나솔루션에 실적 발표가 나왔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매출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하나솔루션의 매출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투매 현상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자세히 보신다면은 영업이익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그쵸?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지금 달성했단 말이에요. 하나솔루션이. 정말 좋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다시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상승세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하나솔루션 이해 가시죠?
그래가지고 약세가 좀 나왔었다. 밑꼬리가 달린 원인은 뭐 이런 거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러시아와 나토 핵훈련 맞대결 더티밤 사용 가능성도. 근데 이게 원래 좀 약간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핵 관련주가 오늘 한창 산업이 좀 강세가 나와줬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원래 연간 단위로 훈련을 한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하필 또 그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쟁 훈련을 하다 보니까, 핵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핵설 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원래 정기적으로 했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뭐죠? 요오드, 그쵸? 요오드 매수도 사는 것도 원래 정기적으로 미국하고 러시아는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요오드 사는 거 가지고 정말 핵 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상 호들갑을 떠는 거는 시장이었다. 그러한 점을 기억하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시장은 좀 호들갑을 많이 떠는 편이죠. 자, 그리고 대한전선 사우디 투자부 맞손, 이것도 제가 오늘 아침에 설명드렸던 내용이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대한전선이 지금 사우디 관련 이슈로 상승세가 나와줬습니다. 뭐 네옴시티 관련 이슈도 있었죠.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종목 금이 나쁘진 않잖아요. 대한전선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 끌어올려준 거 나쁘지 않으나 과거 사례를 봐야 된다. LS전선 아시아 역시 이렇게 윗꼬리가 달렸을 때 어떤 이슈를 달고 나왔냐 하면은 사우디 네옴시티 수주 관련 이슈가 있었어요. LS전선 아시아도 아시아권 위주로 해외 수주를 많이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러한 이슈를 달고 상승세가 나와줬으나 죄다 윗꼬리가 달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대한전선 역시 혹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아직까지 나쁘지 않습니다. 21선 강하게 돌파시켜 주면서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나쁘지 않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네, 뭐 이 정도 오늘 뭐 얘기해 드릴 정도는 이 정도네요. 아침에 뭐 모빌리티를 상장, 이것 때문에 모빌아이 상장으로 인한 자율주행차 관련주 강세 이어지는 거 말씀드렸고, 마리아나 관련주 강세 나와준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별거 없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고, 대한약품 아직까지 나쁘지 않네요. 꾸준하게 상승세 나와주는 거 좋습니다. 대한약품 엘크론한테 한 차례 꺾이고 상승세 나와줄 수도 있고요. 오케이, 뭐 지금 뭐 나쁘지 않습니다. 다 전반적으로. 한국정보통신은 좀 크게 약세가 나와주네요. 확실히 급등이 좀 많이 나왔었죠. 애플페이 이슈 달고 정말 너무 큰 급등이 나왔어요. 약세가 나와줄만 합니다. SM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SM도 뭐 이 정도. 금일 뭐 증시 나쁘지 않았어요. 상승 추세 이어지는 거 나쁘지 않았고, 내일은 아무튼 좀 약세가 나와줄 수 있다는 점 좀 기억해 주시면서 내일 증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ECB 기준금리 얼마나 올리나 확인해 보시고, 미국 3분기 GDP 예비치 확인해 보시고, 애플을 비롯한 내일 실적 발표가 좀 있다고 했죠? 실적 발표 역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유드릴게요. 저는 이것으로 오후 라이브 방송을 모두 마치겠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